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 이제 7월 19일 화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일단 뭐 미국 증시 뭐 선물은 꽤 괜찮았죠. 우리나라 장중에도 그랬고 지금 기술주 1.2% 1%대에서 상승 중이긴 합니다. 뭐 물론 이제 미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 내일 마무리, 결국에는 우리나라 시장에 장중에 영향을 미치는 건 미국 선물이고, 그 다음에 장 마감하고 나서는 사실 선물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선물로 볼 수 있는 거는 좀 과하게 밀리거나 과하게 상승을 하면은 얘는 뭐 호재가 있나? 악재가 있나? 그거 보는 정도고, 그 다음날 종가가 결국 우리나라 시가에 영향을 미칠 거고, 그 다음에 또 미국 내일에 또 선물, 그게 우리나라 장중 지수에 영향을 미칠 거고, 이런 움직임인데, 뭐가 됐든 최근에 좀 지수가 좀 안정이 되고서 돌려주는 흐름이 좀 있지 않나, 좀 긍정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지수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지금 환율만 괜찮았으면은 지수가 여기까지 안 밀리고, 요 구간 코스닥 어디 갔어? 여기서 돌려줬을 때 환율 같은 거 문제 없었으면 좀 괜찮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단은 뭐 터진 건 터진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꽤 괜찮죠. 그리고 환율은 1320원 위에서 다시 또 슬쩍 끌고 내려오긴 했어요. 물론 이게 1300원 완전히 밑으로 내려가고 자리 잡기 전까지는 뭐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데, 환율 자체는 계속 설명드리는 그 부분, 전자랑 후자가 있다고 했죠. 환율이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 전자는 우리나라가 해외, 특히 미국 대해서 우리나라가 경제 침체, 경제가 좀 안 돌아가고 해가지고 그냥 국가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럴 때 이제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미국이 그냥 상대적으로 강한 거예요. 쟤네가 그냥 세계 신경 안 쓰고 자기네끼리 그냥 자기만 쭉 올라가는, 지금 다행인 거는 경제 침체 뭐 그런 걸로 환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미국이 그냥 잘 나가는 겁니다. 쟤네가 잘 나가는 거예요. 잘 나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이다 보니까 그나마 좀 덜하긴 한데, 뭐가 됐든 일단 환율은 좀 내려오는 게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옐런 오는데, 거기서 통화 스와프 미국이 오케이를 해줄진 모르겠어요. 쟤네들은 사실 별로 관심은 없을 거거든요. 그래도 좀 통화 스와프 혹시라도 얘기 나오고 하면은 한미 통화 스와프 요거에서 뭐 환율 좀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엄청 지금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제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미국 입장이 과연 좀 어떻게 될지, 이번에 안 그래도 사우디에서도 뒤통수 맞고 해가지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냥 이제 가볍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제 삼성, SK 하이닉스, 오늘도 지수 견인 코스피에서 투자자별 매매 종합을 보시면은 외국인이 지금 3일 연속으로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간이 매도는 나오지만 기간 매도 대비 매수가 셉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수가 나쁘지 않게 움직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코스피에서 이 외국인이 어디로 들어가냐, 지금은 금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삼성전자죠. 대표격이 삼성전자가 1,500억, 3,000억, 2,000억 이렇게 그냥 돈을 때려받고 있어요, 외국인이. 그래가지고 지금 6만 전자, 흔히 말하는 6만 전자도 좀 돌파했고 21선도 넘어오고, 이렇게 전고점 어떻게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것도 좀 돌파하고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상승폭이 꽤 되긴 하거든요. 삼성이 그냥 쭉 올라가주면 좋은데, 뭐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탈이 심하지 않으면은 좀 자연스러운 조정 이후에 또 시세를 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삼성,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그리고 저 반도체 쪽이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도체 산업 육성 법안 미국, 이게 지금 19일쯤 해가지고 나올 수도 있다. 뭐 확정이 된 그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19일, 이르면 19일 해가지고 요번 달 중으로 요 얘기가 좀 나올 수 있다, 민주당 측에서. 그래가지고 그 법안이 뭐 통과하고 뭐 그거는 그 뒤에죠. 또 공화당 측에서 오케이를 해줘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거는 좀 통과하고 하면은 좋은 부분이지 않나. 미국 내 반도체 공장 짓는 회사에 뭐 보조금 및 세금 공제, 재정적 인센티브 뭐 등등 해가지고 뭐 64조 원, 65조 원 뭐 이런 반도체 쪽에 수혜 뉴스가 있기는 한데,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미국에다 공장 짓죠. 그런 부분이랑 좀 엮어서 어떻게 보면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급
이런 내용 나오고 하면은 더 후반형으로 좋게 가는지. 지금 결국 지수 견인 이 세 개 섹터 중에 오늘은 일단 뭐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뚜렷한 건 없고 반도체랑 2차 전지 두 개를 좀 중심으로 보면 되는데 2차 전지는 일단 테슬라 실적이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겠죠. 그리고 테슬라 실적이 좋게 나오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또 대표격 큰형님 격인 LG에너지 솔루션 걔가 이제 27일 오버행 상장하고 6개월 369 그 중에서 6개월 오버행이 꽤 물량이 많습니다. 유통시총 거의 40% 육박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는 지금 일단은 뚜렷하게 수급이 들어오고 하는데 수급 계속 좀 들어오는지 지수 견인, 그 다음에 이제 뭐 금리 인상 이거 요번 달 말에 그냥 가볍게 보면 되겠죠. 뭐 자이언트 스텝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는 유가도 좀 잡혔고 내려오고 그런 거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다음 달에는 좀 적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 금리 인상 폭은 특별한 거 아니면 자이언트 스텝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 실적 이런 빅테크들 발표 좀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이 좀 지수가 좀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실 테마 세력주 입장에서는 뭐 엄청 뚜렷한 테마, 뭐 엄청 뚜렷한 그런 부분은 좀 없거든요. 그런 거는 없어요. 뭐 마리아나 관련해가지고 얘네가 오늘 좀 올랐죠. 우리바이오랑 마이더스 AI 이 종목 오늘 좀 움직였었고 우리바이오 요런 애들이 좀 움직였는데 요겐 지금 특별한 뉴스 안 붙인 걸로 봐서는 그 마리아나 관련해서 그거 있거든요. 어딨냐? 마리아나 합법화 법안 다음 주 발의 계획 요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번 주 중에 나올 것 같은데 요번 주 아니면 뭐 다음 주인데 요번 주일 것 같아요. 지금 모습으로 봤을 때는 15일 날 있었던 내용이어가지고 그래서 요거 뭐 법안 발의 때문에 지금 쟤네들이 움직이지 않나. 근데 이제 좀 주요하게 볼 수 있는 테마는 아니고 그냥 개별 이슈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마이더스 AI랑 우리 바이오 요 정도가 있는 것 같고 그 외의 섹터도 좀 개별 이슈들이 많죠. 특히 지수 돌리면서 조금 아쉬운 건 이제 주도 테마는 분명히 좀 이거 좀 강한 테마인데? 새로운 테마인데? 신선한데? 이 느낌을 받는 테마는 없어요. 근데 지수가 뭐가 됐든 좋다 보니까 바이오 섹터에서 지금 이상하게 뭐 지들끼리 그냥 각자 품 안에 안고 있던 호재들을 하나씩 붙이면서 좀 오늘 땡겨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 뉴스도 좋았죠. 요거 박셀바이오가 뉴스가 상당히 좋았어요. 제목이 간암 치료제 월등한 효과 시장 평정은 따놓은 당상이다. 거기다가 올 3분기 중간 결과 발표. 그리고 얘는 이제 차트도 좋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요 구간에 저항이 계속 있었는데 이제 121선 역배열 돌파 한번 시도하고 좀 밀렸다가 또 다시 올라오더니 오늘 시원하게 이런 자리 그냥 마무리를 지어버렸죠. 그래서 박셀도 한때 정말 시장에서 엄청 핫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지금 차트 자리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뭐 물론 이제 내일 갭 뜨고 시작하겠죠. 근데 이제 재료 같은 경우 표준 치료제 압도하는 치료는 보였다. 좀 내용이 상당히 괜찮았으니까 오늘 상한가를 빠르게 간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왔다 그냥 스트레이트로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간암 치료제 얘도 있었고 뭐 이것저것 바이오 개별적인 뉴스들 좀 붙이지 않았나. 자, 그래서 뭐 석탄 이런 내용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을 겨울쯤 돼서 또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가을철쯤에 가스 저장고 뭐 천연가스 관련 주라던가 왜 겨울 눈앞에 두고 가스 모자른다 또 이야기 계속 나오면서 뭐 천연가스 가격 부각이 될 수 있거든요. 천연가스는 오늘도 그렇지만 얘도 조금 조정 나온다 싶으면은 겨울까지 중간중간 계속 천연가스 가격에 대해서 언급은 나올 것 같아요. 천연가스는 조금은 종목이 살짝 미묘해가지고 안 건드리고는 있는데 겨울까지 유럽 국가 측에서는 계속 천연가스 가격 부족하다 막 이런 거 부각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거랑 뭐 이제 석탄 같은 경우 뭐 GS 글로벌 이런 거 뭐 엮기나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원숭이 두창은 그냥 가볍게 이번 주 회의 가능성 요거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휴마시스랑 미코바이오메드가 오른 게 그거더라고요. 미코바이오메드도 이렇게 13,000원 이런 자리
저항 있고 지지해줬던 자리 시원하게 돌파하면서 오늘 좀 시세를 줬죠. 그리고 휴마시스도 오늘 진단키트 이런 개념인데 얘네가 그 치사율 뭐 마버그 바이러스 그거 관련 주들로 좀 부각이 됐더라고요. 휴마시스랑 미코 바이오메드 뭐 미코는 특허가 있었나 그랬고 휴마시스도 여기 치면 나올라나? 여기 있네요. 바이러스 현장 진단 키트 개발 나섰다. 뭐 2018년 뉴스긴 한데 기술 이전 통해서 그래서 요게 좀 부각되지 않았나? 물론 저 마버그 바이러스가 어떻게 될지 저거는 그냥 생각해 놓으면 됩니다. 에볼라랑 같은 뭐 출혈성 감염병이라고 하는데 에볼라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퍼지진 못했거든요. 왜냐면은 걸리면 죽어요. 그냥 치사율이 지금 88% 최대 88%뭐 물론 낮으면 뭐 20%대이긴 한데 치사율이 높은 거는 전염되는 그 전염성이 좀 낮은 경우도 있고 애초에 이제 걸린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퍼져나가기 쉽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 발생한 국가는 좀 서아프리카, 뭐 그 다음에 인근 국가 가나 이런 곳이긴 해요. 그래서 그냥 기억만 해두시면 되지 않을까 마버그 바이러스는. 왜? 이게 혹시라도 원숭이 두창처럼 뭐 코로나처럼 가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전염성이 좀 낮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게 좀 어디서 뭐 또 스멀스멀 지금 뭔가 팬데믹에 대해서 시장에 좀 은연중에 깔려있는 공포감이 있다 보니까 저게 좀 감염이 다른 국가로 넘어가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부각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 치사율이 너무 세가지고 저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 그 감염 확산에 대해서 조건이 보니까 좀 까다롭더라고요. 사람의 체액이나 혈액 등의 직접 접촉 이런 거 그래가지고 과일 박제에 의해서 사람한테 전파된다고 하는데 코로나 같은 경우에 이제 공기 중 전파 에어로졸 요게 있었죠. 이제 직접 접촉 이런 거는 조금 난이도가 전염성에서 봤을 때는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그리고 치사율이 워낙 높아가지고 저거는 일단은 그냥 기억만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숭이 두창 그리고 WHO 긴급회의 재소집으로 두창 관련주 지금 미코는 저는 옛날부터 미코 요 구간에서부터 계속 좀 설명을 드렸는데 저도 요거는 이제 거의 다 정리했어요.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오상자일 뭐 진매트릭스 요 정도 묶어보시면 되지 않을까. 자 그리고 UAM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월달에 UAM 법 8월에 나온다. UAM도 언젠가는 좀 주도 테마를 해주지 않을까 싶은데 종목들의 상태가 조금 계속 저는 좀 아쉽기는 해요. 보면은 베셀, 파이버 프로, 네온테크 요거 정도죠. 요거 3개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저번 주도 그렇고 그전 주도 그렇고 내일도 그럴까 싶은 이제 코로나 관련 이슈들 징글징글하긴 한데 진단키트, 치료제, 백신 특히 지금 진단키트랑 치료제가 엄청 세요. 특히 치료제는 일동형제는 20일날 시오노기 요거 마지막 승인 결과 요거 때문인지 엄청 핫하죠. 그래가지고 주도주를 하고 있고 그 다음 BNC는 FDA 긴급사용 승인 신청을 했고 한두 달 내로 결과 가능성 진원생명과학은 8월 중에 임상 종료 예정 등등 이런 식으로 다 치료제 애들 좀 삼형제 최근에 움직였던 대표격이고 요거에다 플러스 알파로 지금 이제 제넨셀 엮인 세종메디칼이랑 카나리아 바이오에서 뭐 세종메디칼 인수 올랐다 막 쟤네들이 시세 주고 난리 브루스인데 이렇게 코로나 계속 시장이 좀 만들어지고는 있습니다. 이슈가 뭐가 됐든 결국엔 얘네를 지금 밀어낼 만한 강한 테마가 아직은 안 보여요. 언젠간 생기겠지만 그래서 뭐 최악의 바이러스 버전 코로나 악몽 가장 전염성이 높고 면역 회피력도 높아 징글징글한 거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켄타우루스 변이 확인됐고 해외도 켄타우루스 변이 때문에 지금 골치예요. 그 다음에 일동작이 좀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요거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일본에서 코로나가 사상 최다로가 다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세력측에서 엮는 거죠. 미묘하게 이거 일본 코로나 확진자 이렇게 나오는데 니네 상징성 있는 치료제 하나 쓱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조금 있지 않나. 뭐가 됐든 일동제약은 이제 결판의 날이 다가옵니다. 그 이후에 뭐 승인 여부는 우리가 알 수는 없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전까지만 좀 매매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오늘 또 시간에서도 세게 움직였더라고요. 그래서 일본도 뭐 이렇게 골머리 싸고 있고
코로나 재유행에 자가진단키트 수요 급증, 확진 이어서 사망자도 더블링, 확진자가 막 2배, 3배 느니까 사망자도 고위험군에서 계속 나오는 거죠. BA5 독성, 이전 변이보다 강할 수도 있다. 코로나 청정국도 켄타우로스 변이, 쇼크, 뉴질랜드, 호주, 죄다 확진 급증, 코로나 병상 가동률 계속 늘고 있는데 13주 만에 일요일 최다 준증 환자, 병상 절반 찼다 등등 확진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시장에서 좀 센 거는 뭐가 됐든 오늘까지는 일단 일동제약, 홀딩스, 일동제약이 투경이 떴었죠. 지정 예고. 그리고 홀딩스는 내일 시세 주면 얘는 정지예요. 그 다음날 거래 정지 예고 떴죠. 그래가지고 얘네들 내일은 매매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는 진짜 많이 줬거든요. 얘네 결국 저점에서 100% 땡겨 올렸어요. 종목들 강한 종목은 진짜 쉽게 죽지 않는 모습. 그래서 일동제약, 그 다음에 뭐 진원생명과학이랑 이런 애들이 좀 이제 수급 갈 거 가고서 수급 좀 빠지면은 뭐 이 뒤에 얘가 승인이 나와서 그 뒤에 뭐 좀 후반형으로 갔다 뭐 좀 좋게 시세를 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쪽 분야는 저는 잘 안 건드리는 분야다 보니까 그 전까지만 매매를 한다고 했고, 오늘 괜찮았죠 움직임이. 그리고서 홀딩스 제약 같은 경우에는 어제 분봉해서 그런 것도 좀 괜찮게 움직였는데, 그래서 여기서 수급이 혹시라도 빠지면 홀딩스 일동 제약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면 기본적으로 대금이 5천억, 4천억, 3천억 엄청 많이 터지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슈 끝나고서 좀 잠잠해지면은 진원이나 BNC가 그것 따라서 좀 시나리오 생각하고 있는 게, 일동이 뭐 승인 여부가 나오겠죠. 그래서 뭐 승인 받고 갈 수도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승인이 나오면은 승인 그걸로 갖다 시세를 더 주냐, 아니면은 이만큼 끌어올렸으니까 그냥 제로소멸로 가냐. 저는 제로소멸로 기본적으로 항상 베이스를 깔아놔요. 그리고 혹시라도 거절당해서 뭐 그러면 이제 망가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밀리면은 얘네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하락 반영 하루 이틀 하다가 지들 각각 또 제로 있으니까 그 이후에 좀 움직여 줄지, 아니면은 일동제가 그냥 망가지면은 그 수급이 얘네로 좀 쏠릴지, 그거 두 개 정도로 좀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진원생명과학이랑 한국 BNC는 이제 121선 또 슬쩍 살포시 올라오는 모습이긴 해요. 외국인 매도가 좀 거슬리긴 한데, BNC, 진원생명과학, 그 다음에 뭐 진단키트는 워낙 자기들끼리 돌아가다 보니까 슈마시스, 뭐 수젠텍, 바이오니아, 엑세스바이오 뭐 등등 진단키트 워낙 많죠. 바이오니아는 뭐 탈모 엮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코로나 시리즈, 그 이외에 세종메디칼이랑 얘네는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요. 세종메디칼, 한국파마, 얘네 제렌셀 엮여있고, 그리고서 카나리아 바이오가 한 달이 엮으면서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카나리아 바이오도 대단하죠? 요거 어디 갔어? 뭐 코로나 치료제 확보 요런 뉴스도 있고, 오레고보마 뭐 연매출 12조, 시총 100조는 당연하다. 시총 100조 잘 생각해보세요. 삼성전자가 시총이 300조대입니다. 요거는 잘 생각해보세요. 대표분의 생각이긴 한데, 오레고보마, 난소암 치료제. 솔직히 100조는 당연하다? 저는 이거 좀 깜짝 놀랐어요. 이거 뭐지? 100조가 당연하다고? 자신감이 그만큼 있다는 건데, 일단은 뭐 그 부분이랑은 좀 해석을 따로 하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치료제 애들, 얘네는 근데 좀 뚜렷한 내용이 없다 보니까 저도 구경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 외에 오늘 박셀바이오 같은 거, 얘도 뉴스는 상당히 좋았죠. 일봉자리 꽤 괜찮은 모습인데, 이제 내일 요 구간에서 움직임을 어떻게 보여주나를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갭 뜨고서 뭐 거기서 거래 대금 좀 막 쌓이는지, 뭐 내려오더라도 대금 좀 막 터지고서 쉽게 안 죽는지. 그래서 박셀바이오는 뭐 또 3분기 중 중간 결과 이런 발표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당대표랑 뭐 암진단 요거는 지금 좀 오늘 그냥 뭐 한 3, 4% 움직이긴 했는데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었죠. 유럽 그린 수소 요것도 엮고 움직이긴 했어요. 근데 뚜렷하게 좀 자리를 못 잡아주지 않았나. 오늘 유니크, 세종공업 이런 것들이 좀 반짝반짝 하긴 했었거든요. 보시면은 수소, 네, 요거는 일단은 패스. 그 다음에 이제 식량 같은 경우 이슈는 똑같이 계속 붙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식량 난,
계속 부각이 되겠죠. 이렇게 전쟁의 폭염까지 유럽 곡물 수확량 감소로 식량난 가중된다. 그래서 이게 20일, 21일 요거 4자회담 서명 뭐 좀 요번 주 중으로 하는지, 요거 뭐 서명을 하면은 곡물주한테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시장에서 악재로 엮을 수는 있죠. 어차피 시장에서 지금 좀 얘네들은 포지션이 소외된 자리여가지고 밀려도 그렇게 크게 밀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크게 밀리면은 좀 그런 자리는 또 땡큐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식량 관련 주들 전저점 깨고 살금살금 눈치 보고 있지 않나, 이런 종목들부터 해서 뭐 장기평 주변 가 있고 종목들 위주로 좀 볼 것 같습니다. 왜? 식량난은 어차피 뒤에 또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뭐 재건 관련해서 여기서 서명 나오고 하면은 재건 협의체 구성할 예정, 요것도 요번 달에 있죠. 그래서 요거 2개 정도 엮어가지고 재건 이슈가 살아있긴 살아있거든요. 근데 주축으로 좀 얘네는 눌림 매매를 함부로 하긴 좀 좋지는 않아가지고, 제 기준에는 눌림 매매 제일 좋았던 게 요 구간인 것 같아요. 그냥 요 앞에 지금 똑같은 자리에서 너무 많이 해먹어서 조금 까다롭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 재건 이슈 붙으면은 유신 같은 경우 지금 이런 상한가 부근이랑 26,000원 여기서 버티고는 있습니다. 이슈 하나 붙여주면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좀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혹시라도 서명 나오고 하면은 종전 기대감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기뢰 제거, 이거는 수출 합의하면은 기뢰 관련주들 한번 순간적으로 반짝하지 않을까. 근데 얘네 종목들이 깔끔한 애들은 아니에요. 좀 변동성이 있는 애들이라는 거는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봇 8월 잼스, 로봇은 최근에 계속 꿈틀꿈틀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휴림 로봇 10%, 좀 9%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저도 요거는 좀 수익 주면은 어느 정도 비중 조금 덜고, 눌리면은 또 사고 반복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이 오늘 좀 시원하게 슬쩍슬쩍 움직이는 모습인데, 요거 8월 잼스 이슈 따라서 계속 움직여주는지 긍정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원전 같은 경우 얘기는 나왔죠. 장관, 산업부 장관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린 텍소노미 추가하겠다. 일단 어필을 그냥 대놓고 했어요. 원전 그린 텍소노미에 추가는 하겠다. 그래서 7월에서 8월 이렇게 관련 계획 초안 발표하고, 그 다음에 빠르면은 9월에 전문가 의견 좀 수렴해가지고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 확정하겠다. 그래서 그린 뉴딜, 그린 텍소노미 일단 원전은 좀 추가되는 모습인 것 같고, 그 다음에 8월 달에 산업장관 체코 상원의장 이렇게 방문, 영국도 있고 체코도 있고, 원전 이슈가 뭐 이런 식으로 갖다 좀 붙어 있고, 원전은 이런 거 외에도 세계적으로 갖다 결국 유럽 국가들이 에너지 안보에서도 결국 원전 어필 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럽 국가 측에서 지금 원전 수주 받고 아니면 건설하려는 국가들이 있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원전은 G2파워부터 해가지고 우진, 한신, 기계, 장기평 좀 저는 솔직하게 깼으면 좋겠는데 강하긴 해요. 얘네들 잘 버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위에 중심으로 좀 보고 있고, 뭐 물론 이제 대장이 뒤에 바뀔 수는 있는데 제 기준엔 좀 안전한 종목들 위주로 보고 있지 않나. 자, 그 다음 오늘 이제 현대로템이 시간에서 좀 시세를 줬죠. 현대로템 지금 몇 프로지? 현대로템이 좀 많이 내려왔네요. 한국항공우주랑. 네, 얘네들이 일단은 뭐 이런 정고점, 막 지지 저항 이런 것들 깨고서 들쑥날쑥 하고 있는데, 오늘 시간에서 요 내용이 나왔습니다. 폴란드 가는 K방산 이번 달 말에 10조짜리 수출 계약. 그래서 현대로템이랑 한국항공우주랑 카이 27일 전후에 MOU 정부 간 빅딜 마무리 단계 얘기 나올 거다. 그래가지고 FA50 이거는 카이겠죠. 20대 중에 8대는 올해 납품 예정. 그리고서 K2 전차는 630대 등 이렇게 좀 얘기가 오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폴란드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국가 상황이 이제 진짜 발등에 불 떨어진 바로 이제 전쟁 그런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러시아가 폴란드를 공격하겠다 이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나토 가입하고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감이 생기는 거죠. 애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것도 설마 하겠어?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가
좀 국제적으로 왔다가 조금은 동떨어져 있고 도움 못 받는 그런 포지션인 거는 있긴 있겠지만, 그래도 에이 설마 세계적으로 이렇게 지탄하는데 하겠어 했지만 러시아가 그냥 미친 척하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제 항상 안보는 미리 일단 지켜놓는 게 맞지 않나. 자,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일단은 요번 달 말에 10조짜리 수출 계약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얘네들은 수급, 뭐 추세 이런 것도 좀 같이 계속 볼 수 있겠죠. 10조면은 작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제 좀 나뉠 거예요. 그래도 실적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보여줄 수 있는 금액 크기이지 않나. 그다음에 이제 소카, 마켓컬리, 토스, 성일하이텍. 아, 성일하이텍 그 청약금 상당히 많던데요. 여기에 좀 돈 쏠리고 있던데, 신규 상장주는 저는 원래 청약을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청약은 좀 알아서 인터넷 뭐 유튜브 또 있으실 거예요. 누군가 청약 관련해가지고 막 직접적으로 설명해주고 하시는 분이. 저는 청약할 돈 묶이는 게 싫어가지고 그냥 매매하는 게 더 편하지 않나? 그거 막 한 1억, 2억 넣고서 몇 주 못 받는 거 보면은 열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거 답답해서 안 하는데, 청약 같은 경우 주식 아예 좀 초보 때는 또 치킨값 벌고 할 때는 좀 효과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성일하이텍은 청약하실 수 있으면 좀 해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성일하이텍이 맞나? 성우하이텍인가? 이름이 헷갈리네요, 얘. 그만큼 관심이 없는 거라. 성일하이텍 맞네요. 그래가지고 폐배터리 관련해서 성일하이텍은 청약 생각 있으신 분들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대기업 삼성 뭐 엮여 있고, 얘는 청약하면은 그래도 더블 비슷하게 뜨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만큼 시장에 관심이 쏠려 있다 보니까. 네옴시티는 건너가고, 지금 이제 코인 관련 주들이 날뛰더라고요. 비트코인이 나스닥 좀 돌리고 하니까 또 순식간에 이렇게 3천만원. 오, 차트 포지션 좀 길게 봤을 때 친구한테 저는 이거 내려올 때 말씀드렸었죠. 3000 밑은 괜찮을 것 같다. 이 구간에서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3000 밑에 깨지고 하면은 좋지 않나? 친구한테도 이 구간에서 그냥 너희 어차피 비트코인 하는 놈이면 이런 거 좀 봐봐라. 나는 하진 않는데 차트는 괜찮다. 그래가지고 요거 지금 어차피 나스닥 시황 밀리고 그런 거랑 좀 루나 그거 충격도 있긴 하겠지만 결국에 또 시장에서 있기 마련이거든요. 특히 돈이 많이 들어온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거 코인 시세 때문에 어디를 봐야 되냐? 디트러페는 없을 것 같은데, 아 여기 있다. 비덴트랑 이런 것들이 좀 시간에 움직이지 않았나? 그래도 코인 시세 엄청 또 잘 나가고 하면은 얘네가 조금 더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좀 주도 테마로 보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차트 포지션이기도 하고 그런 건 있죠. 비트코인 그냥 시세 힘 잘 주는지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인 관련주가 잘 가면은 게임주들 그것 따라서 또 덩달아서 들썩들썩 할 수도 있습니다. 위메이드, 위믹스 코인, 뭐 위믹스 코인, 위믹스 뭐식인지 그거 뭐 계약, 예약? 뭐 사전 예약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거 매진됐다 이런 뉴스도 있고 한데, 컴투스 홀딩스, 뭐 위메이드 맥스 이런 게 이제 좀 코인 관련이죠. 그리고 넥슨 게임즈는 와, 뭐 이리 잘 가는지 얘는 좀 살짝 의아해요. 살짝 의아해요. 그래도 이런 식으로 게임, 코인 시세 잘 주고 하면은 게임주들 좀 수급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메타버스는 차트 포지션상 계속 얘네들은 호흡만 좀 길게 보면은 나쁘지 않다. 근데 지들끼리 각자 뭐 뉴스 붙이면서 뭐 꾸역꾸역 움직이는 느낌이긴 해요. 그래도 저는 요거 연말, 뭐 내년 초 여기가 좀 이제 주도 테마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일단 덱스터는 그 외계인 요걸 엮었죠. 일부 사전 예매량 뭐 1위 이런 거 있는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외계인 영화가 재밌어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솔직하게. 일단 뭐 흥행하는지, 이제 선익 시스템 같은 거는 그 3분기 LG 디스플레이 뭐 장비 증축 OLED 그런 거 계약 얘기 튀어나올 수도 있고, 얘는 여기 좀 이상하긴 하죠. 윗골이 계속 달면서 무너지진 않아요. 저점은 좀 계속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그런 거 좀 3분기에 뭐 LG든 삼성이든, 제가 알기로는 LG 뭐 튀어나올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일단은 이런 계약 관련해가지고 메타버스들은 좀 호흡 길게, 그리고 종목에 끼 좋은 거는 뭐 MP랑 넥스트 정도이지 않나.
자, 그리고 아리백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신재생 에너지는 엄청 큼지막한 게 없다 보니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가 밀리고 뭐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자기들도 밀려가지고 애초에 일단 우량주 형님들이 좀 힘이 쭉 빠졌죠. 요게 좀 아쉽기는 해요. SDM 뭐 장기평 주변에서 일단 뭐 살짝 쿵 뭐 이런 건 있기는 한데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일단은 좀 그린 뉴딜에 대해서 뭔가 정책이라던가 그런 게 좀 붙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전력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LG에너지 솔루션은 오버행 27일 관련해서 수급 좀 계속 추적을 하시면 되고, IQ는 지금 어디죠? 뭐 꾸역꾸역 천천히 올라가고는 있네요. 그 다음에 다누리 우주 탐사선 8월 3일 이것도 다가오긴 하는데, 아무래도 누리호 발사하고 나서 그 다음이어가지고 좀 관심이 살짝은 좀 아쉽지 않나. 근데 요 바닥권에서 바닥은 지지는 엄청 깔끔하게 하고 있습니다. 쌍바닥도 있고 꾸역꾸역 움직이는 모습. 그 다음에 이제 뭐 장기평 슬쩍 21선 슬쩍 좀 다시 올라타는 모습인데, 요거 8월 3일 관련해서 그 전에 시세 한번 슈팅 주나. 자, 그래서 결국에는 코로나랑 바이오 섹터가 주축이긴 해요. 제 눈에는. 바이오는 이제 좀 개별 괴물 이슈를 붙이죠. 박셀 바이오는 재료는 좋아 보이는데, 일단 뭐 또 오늘 상한가를 갔으니까 내일 갭 될 것 같고, 그 다음 오늘 뭐 그것도 있었는데, 메디포스트 뭐 줄기세포 치료제 그것도 있었죠. 메디포스트 어디까지 밀렸지? 실시간 종목주에서 봤었는데, 뭐 줄기세포 치료제도 있고, HLB 뭐 간암 관련해서 리보세나닙 이런 것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섹터들이 막 지들끼리 막 좋은 뉴스 막 붙이고는 있어요. 그래서 일단 시장에서는 저는 뭐 한동안은 좀 주도 테마 안 나오면 세력주 관점에서는 뭐 코로나 치료제 일동제약이 일단 뭐 내일 모레 화끈하게 마지막으로 더 한 번 더 해먹나. 근데 이제 이쪽은 분명히 난이도 높습니다. 하더라도 좀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내일 오전 중에 반짝하면은 오후장에는 좀 힘 쭉 빠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코로나부터 해가지고 뭐 바이오 섹터 그리고 뭐 짜잘짜잘한 것들 지금 일단 최근에 수급이 대형주 우량주들이 좀 수급이 좋다 보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카카오, 네이버 이런 코스피 우량주들부터 해가지고 수급 이어지는지, 그 다음에 뭐 다른 섹터들 뒤에 지수 견인하고 하면 좀 순환매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주도 테마로 볼만한 거는 진짜 계속 징그럽긴 한데 코로나 말고는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는 개별 이슈 붙인 서브 개념이겠죠. 자, 그래도 지수 좀 계속 돌려주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내일도 좀 이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